뉴욕시 퀸즈 19선거구의 한인 유권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본방송 KBN을 방문한 뉴욕시 19선거구 폴 벨론 후보가 한인 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코리 부커 뉴욕 시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한국인 방문객에게도 오늘부터 전면 허용됐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을 이유로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일주일 앞두고 시민참여센터가 뉴욕시 한인 유권자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퀸즈 19지역구에서는 4년 전 조사 때보다 유권자 수가 무려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한인 유권자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뉴욕시 한인 유권자 수는 총 38,770명. 이 중 4분의 1이 넘는 9,991명이 퀸즈 19지역구와 20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 수의 5.8%, 7.6%에 해당하는 수치로 컬리지 포인트와 와이스톤, 베이사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19지역구는 2009년 조사 때보다 무려 1,733명이 늘어나 이 기간 증가한 전체 유권자 수 3,665명의 47%를 한인 유권자가 차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5.8%, 7.6%라는 수치가 적게 생각될 수 있지만 보통 2천여 표에서 선거가 당락되는 예비선거에서 각 지역구에 5천여 명에 달하는 한인 유권자 수는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의 50% 정도만 이번 선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후보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이 한인 사회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번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데니얼 헬로란 시의원의 사태로 공석이 된 제19지역구에는 무려 5명의 민주당 후보가 나서 이번 예비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욕시 시의원 선거 유권자 마감일은 8월 16일까지며 예비선거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 의회 19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공천 후보 폴 벨론이 오늘 KBN을 방문했습니다. 벨론 후보는 한인 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이번 선거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원 19선거구는 플러싱 일부 지역과 베이사이드, 칼리지 포인트 등을 포함하는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19선거구 뉴욕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폴 벨론 후보는 오늘 KBN을 방문해 한인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19선거구의 커뮤니티 화합을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벨론 후보는 시의원에 당선될 경우 한인 등 각 커뮤니티별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현안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at my council office will be. We will address Korean issues and also non-Korean issues. It's small business, it's families. I will have a Korean staff member in my office. I already have volunteers and interns. 또 벨론 후보는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플러싱 먹자골목의 교량 공사로 인해 지역 상권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 정부 측에 조속한 공사 완료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벨론 후보는 뉴욕시의 뉴욕 정치 가문 출신입니다. 뉴욕시의회 초대의장을 지낸 피터 벨론 시니어가 아버지이며 현재 퀸즈보로장 선거에 출마한 피터 벨론 주니어 시의원은 그의 친형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네트워크가 벨론 후보의 강점이라는 평가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은 오는 16일까지며 9월 10일에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주 펼쳐지는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특별 예비선거에 코리 부커 뉴욕 시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커 후보는 그동안 뉴욕 시장으로서 보여준 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로튼더 팰리세이즈 팍 시장, 제이슨 킴 부시장, 이종철 시의원 등은 오늘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특별선거에 나서는 코리 부커 현 뉴욕 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로튼더 시장은 부커 시장이 그동안 뉴욕 시장으로서 보여준 역량에 높은 점수를 준다며 이번 공식 지지 선언은 팰리세이즈 팍 민주당뿐만 아니라 버겐 카운티 민주당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In his hometown, what he's done in his life, I think, is preparing him to be able to succeed and take over where Frank Lautenberg passed on. 제이슨 킴 부시장과 이종철 시의원은 소수계 출신인 부커 시장이 누구보다 한인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마이너리티를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연방 상원의원에 있으면 저희 한인 사회나 다른 소수 민족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되고 뭐 항상 얘기했듯이 많이 선거하는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 이익이 돌아오니까요. 지난 6월 갑작스레 사망한 프랭크 로텐버그 전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특별 예비선거는 다음 주 화요일, 본선거는 10월 16일 펼쳐집니다. 한편 제임스 로튼더 시장과 제이슨 킴 부시장은 오는 11월 본선거에 각각 시장 3선과 시의원 4선에 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하며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번 파워볼 잭팟 당첨자는 3명이었는데요. 2명이 뉴저지에서 나왔습니다. 당첨금은 막판 구매 열풍으로 2천만 달러가 더 오른 4억 4,840만 달러였습니다. 지난 7일 실시된 파워볼 잭팟 추첨에서 중부 뉴저지 사운스 브론스윅에 있는 스탑앤샵 슈퍼마켓과 남부 뉴저지 리들 에그 하버의 에크미 마켓에서 팔린 복권이 각각 잭팟에 당첨됐습니다. 나머지 한 장은 미네소타주 아노카 카운티에서 판매됐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첨 번호는 5, 25, 30, 58, 59, 파워볼 32였으며 잭팟 당첨금은 4억 4,840만 달러였습니다. 어제까지 당첨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당첨자 한 사람당 8,6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30년에 걸쳐 나눠받는 옵션을 택하면 각자 1억 4,946만 달러를 받습니다. 당첨 확률이 1억 7,520만 분의 1로 대통령 되기보다 어렵고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작습니다. 전국 43개 주에서 판매되는 파워볼의 이날 당첨금은 파워볼 사상 3번째 규모였습니다. 미국 입국 수속이 간편해집니다.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오늘부터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인 방문객들도 공항 입국장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 없이 1, 2분이면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만 적용돼 왔던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한국인 방문객에게도 오늘부터 전면 확대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 단속국은 오늘부터 한국과 영국, 독일, 카타르 국적 한인들의 건강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거주 한인 성인의 10명 중 4명이 고혈압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중한 업무에 피곤이 겹치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 바쁜 생활 속에서 비만과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인의 42%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욕대 아시안 아메리칸 헬스 연구센터가 퀸즈에 거주하는 18에서 75세 한인 2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고혈압은 백인이 21%, 히스패닉이 26.5%, 흑인은 33%였으며 뉴욕시 전체 고혈압 환자는 25.6%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한인 남성의
49%, 여성의 36%가 고혈압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당뇨병 환자는 17%로 파악됐으며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는 비율도 33%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모나 권 교수는 40%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61%는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으며 과체중으로 판명된 한인의 27%, 또 비만 한인의 절반이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뉴욕대가 408명의 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흡연율은 23%로 뉴욕시 전체 14%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의 이민 단속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메릴랜드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7일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이민자를 단지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역경찰이 체포, 구금할 권한이 없으며 이 같은 행위는 연방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 주법에 대해 내렸던 모호한 판결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 불법 체류 이민자인 록사나 산토스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일하는 직장 앞마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가 프레데릭 카운티 셰리프국 경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신문 결과 록사나의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자 경관들은 그녀의 신병을 연방 당국으로 넘겨 그녀는 45일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을 통해 지역경찰은 이민자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 주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경찰의 이민 단속 권한을 유보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경찰의 이민 단속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모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뉴욕시경이 보관하고 있는 불신 검문 기록 중 범법 혐의가 없는 시민들의 인적 사항까지 기록 보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들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시정부가 공권력 남용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그동안 검문 과정에서 입수한 시민들의 신원 정보 등을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보관하며 각종 범죄 수사에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자유연대는 지난 2010년 아무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은 시민들의 신원 정보까지 계속 보관하는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시경은 지난 6일 불신 검문을 받아 체포됐거나 소환장을 발부받은 시민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무죄 또는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까지도 더 이상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 불신 검문 자료를 보관해오던 뉴욕시경은 불신 검문을 받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주지사 서명으로 2010년 제안한 뉴욕주 법안에 따라 이후로는 체포되거나 소환장이 발부된 불신 검문자에 대한 기록만 계속 보관해왔습니다. 하지만 비형사범들의 인적 사항까지 굳이 남겨둬야 하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이 2004년 이후 보관해온 불신 검문자 인적 사항 가운데 체포나 소환장을 발부받은 뒤 무죄나 기각 판결 또는 단순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는 56만 5,520명에 이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